이봐요,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사랑방인 줄 아십니까? 감히 민간인이 작전구역 앞에서 알짱거리고 있어. 썩 꺼지지 못해? 위병소 앞을 지키던 계급장의 무궁화 두 개가 선명한 중령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방문증 신청서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그 바람에 중년 여성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녀가 정성스레 쌓은 보따리가 흙바닥에 뒹굴었지만 중령의 안중에는 오직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방금 모욕하고 밀쳐낸 그 초라해 보이는 여성의 어깨에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하사한 별 4개가 보이지 않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잠시 후 굉음과 함께 등장한 공격 헬기들이 토해낸 충격적인 진실은 그 오만한 중령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충남 계룡대, 그곳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육군 참모총장 집무실. 이곳의 주인은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대장이자 최연소 대장 진급이라는 신화를 쓴 철의 여인 서지의 대장이었습니다. 올해로 군문에 들어선 지 32년. 서 총장은 단순한 행정장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설적인 제707 특수임무단 최정예 요원 출신으로 소말리아 해역부터 아프가니스탄 산악지대까지 사선을 넘나들며 실전 경험을 쌓은 살아있는 인간 병기였습니다. 젊은 날 그녀의 손은 적을 제압하는 무기였고 그녀의 눈은 전장을 스캔하는 레이더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는 50만 육군 장병을 지휘하는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서지의 총장의 집무실 풍경은 그녀의 성격을 대변하듯 서늘할 정도로 정갈했습니다. 값비싼 난초 화분 하나 없이 오직 작전 지도와 역대 순직자 명부, 그리고 달고 다른 군화 한 켤레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하여 관사 주변 10km를 전력 질주했고 정기 사격 훈련에서는 특등 사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사격 솜씨를 뽐냈습니다. 그녀에게 타협이란 없었습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나 방산 비리가 포착되면 상대가 누구든 즉시 옷을 벗길 만큼 추상 같은 호랑이 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철의 여인서 총장에게도, 아니 인간 서지혜에게도 남에게 보일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 강현우였습니다. 서 총장은 30 초반의 남편을 조국에 바쳤습니다. 현우가 고작 3살 배기였을 때 남편은 파병지에서 부하들을 구하고 장렬히 산화했습니다. 핏덩이 같은 아들을 떼어놓고 훈련장으로 향하며 삼켰던 눈물은 훗날 그녀를 더욱 단단한 강철로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그런 엄마의 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엄마의 군복주름을 펴주던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가 가셨던 길, 그리고 어머니가 걷고 계신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현우가 자원입대 서류를 내밀던 날, 서 총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훈련이 혹독하기로 소문난 경기도 이천의 제3공수 특전여단, 일명 비호 부대를 지원했습니다. 사령관으로서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엄마로서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명령 하나로 수많은 장병을 사지로 보낼 수 있는 그녀였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이 겪을 고초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지 어느덧 6개월. 서 총장은 공적인 라인을 통해 아들의 안부를 묻고 싶은 유혹을 수없이 참아냈습니다. 그것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평범한 어머니들처럼 정식 면회 신청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오후 3시. 서 총장은 비서실장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은 전면 취소내, 보안 유지하고 차는 대기시키지 마. 그녀는 관용차 대신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낡은 개인 소유의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정복과 훈장은 벗어 던지고 수수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청바지, 그리고 굽낮은 단화로 갈아시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우 엄마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그녀는 어색한 듯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습니다. 별 4개가 주는 무게감을 잠시 내려놓은 어깨가 가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계룡을 떠나 이천으로 향하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차창 밖으로 스치는 늦가을의 풍경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황금빛 들판은 추수를 끝내고 휴식에 들어갔고 산들은 붉게 타오르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서지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28세의 젊은 위관 장교 시절. 저 집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훈련을 뛰었던 기억. 초등학교 운동회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해 풀 죽어 있던 어린 현우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우야, 엄마가 간다. 많이 힘들었지. 강인한 총장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모성애가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이천 톨게이트를 빠져나와 꼬불꼬불한 지방도로 접어들자 멀리 비호 부대가 자리 잡은 검단산 자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 계급과 규율이 지배하는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서 총장은 그곳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혹여나 자신의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는 않을지, 특전사 특유의 거친 악습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을지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엑셀을 밟는 그녀의 발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공수특전 여단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깊은 산속, 세상과 단절된 오지에 웅크리고 있었다. 서 총장의 검은 세단이 부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무장한 헌병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차량을 막아섰고 그녀는 익숙하게 신분증을 내밀었다. 면회 신청 명단에 적힌 이름은 그저 평범한 서지혜였다. 헌병은 절차대로 트렁크까지 꼼꼼히 검사한 뒤에야 차단기를 올려주었다. 대한민국 육군 서열 1위인 참모총장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주차장에 차를 댄 서 총장은 핸들을 잡은 채 잠시 호흡을 골랐다. 수많은 작전을 지휘할 때도 평온했던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현우와 헤어진 지 어느덧 석 달, 훈련소를 수료하고 자대로 간 아들이 얼마나 늠름해졌을지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길함이 엄습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아들이 평소 노래를 부르던 수입 초콜릿과 과자 꾸러미를 챙겼다. 면회실로 향하는 길, 연병장 너머로 들려오는 병사들의 우렁찬 함성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때렸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구보하는 병사들의 모습에서 30년 전 자신의 청춘이 겹쳐 보였다. 면회실은 낡은 단층 건물이었는데 입구부터 음식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서 총장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바늘은 사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20분이나 남았지만 1분이 1년처럼 느껴졌다. 전장의 포화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철의 여인 서 총장이었지만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로서의 그녀는 그저 초조한 약자일 뿐이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붉게 물든 노을이 검단산 능선에 걸려 있었다. 이윽고 면회객 입장. 하는 방송과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쑥색 제복을 입은 병사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 총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까치발을 들고 인파 속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드디어 익숙하면서도 낯선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현우야, 반가움에 소리치려던 서 총장의 입이 그대로 얼어붙었다. 다가오는 강현우 일병의 모습은 처참했다. 늠름하게 경례를 붙이던 입대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폐잔병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가까이서 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올라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고 터진 입술 끝에는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 있었다. 무엇보다 걸을 때마다 왼쪽 다리를 질질 끄는 모습이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서 총장은 비명 같은 탄식을 삼키며 아들에게 달려갔다. 현우는 엄마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여 상처를 감추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엄마, 갈라진 목소리로 부르는 아들을 와락 껴앉아 소독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리고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 총장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다. 현우야, 도대체 꼴이 이게 뭐야? 누가 이랬어? 어떤 놈이 손을 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잘게 떨렸다. 현우는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다. 아, 아니에요. 그냥. 야간 훈련하다가 굴러서 진짜 괜찮아요. 뻔한 거짓말이었다. 30년 군 생활을 한 서 총장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저건 훈련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한 구타의 흔적, 군화발로 정강이를 까이고 주먹으로 안면을 강타당한 폭력의 결과물이었다. 서 총장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장이라도 부대장실을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자리에 앉혔다. 가져온 과자를 뜯어주었지만 현우는 턱이 아픈지 입을 제대로 벌리지도 못했다. 조심스레 오물거리는 아들을 보며 서 총장은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었다. 내 아들을 건드린 데가 피눈물로 갚게 해주마. 그녀는 겉으로는 온화하게 부대 생활을 물었지만 속으로는 살생부를 작성하고 있었다. 현우는 선임병들의 눈치를 보는 듯 말을 아꼈고 그 침묵이 서 총장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천하의 육군 참모총장이 자신의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짧은 30분의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서 총장은 굳은 살이 박인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아들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강현우, 잘 들어. 엄마가 해결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현우는 그제야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무는 아들을 보며 서 총장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아들을 반드시 구해내겠다고. 그때 녹슨 쇠가 긁히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면회실의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듯한 위압감이 실내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들을 마주한 순간 서지혜 총장의 등줄기에는 본능적인 전율이 흘렀다. 직감은 틀리는 법이 없었다. 저들이었다. 내 아들 강현우의 영혼을 갉아먹은 악마들이 바로 저들이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180cm가 훌쩍 넘는 거구의 각진 턱, 그리고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눈빛을 가진 중년 사내였다. 가슴에 달린 장태산이라는 명찰과 중령 계급장은 그가 이 구역의 제왕임을 과시하는 듯했다. 그 뒤를 따르는 한승우 대위는 마치 주인의 기분 비위를 맞추는 교활한 여우처럼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마동철 병장은 완장을 찬 채 험악한 눈빛으로 면회객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그들의 등장만으로 면회실에 화기애애하던 공기는 찬물을 끼얹은 듯 식어버렸다. 다른 면회객들조차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포 통치였다. 서 총장은 테이블 아래로 떨리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아들의 손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현우는 장태산 중령 일행을 보자마자 조건 반사적으로 몸을 굳히며 호흡 곤란이 온 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처참한 반응에서 총장의 심장이 찢겨나가는 듯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들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끓어오르는 모성애와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참아야 했다. 장중령은 면회실을 자신의 사열대인 양거만하게 휘젓고 다녔다. 그의 시선이 마침내 현우에게 꽂혔을 때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가 턱끝으로 현우를 가리키자 마병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마병장은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손길로 테이블 위에 놓인 과자 봉지를 낚아챘다. 서 총장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며 새벽부터 준비해 온 것이었다. 강현우 일병, 아주 살판났네. 군대가 보이스카우트 캠핑인 줄 아나 봐. 마 병장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낮았다. 현우는 감전된 사람처럼 자리에서 튀어 일어나 부동자세를 취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갈라지고 있었다. 서 총장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마 병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과자 봉지를 거꾸로 뒤집었다.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지는 과자들은
마치 현우의 부서진 자존심 같았다.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주워라, 강현우. 3초 준다. 실시. 현우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과자를 줍기 시작했다. 그 비굴하고 처절한 모습에서 총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몸을 굽혀 아들을 도우려 하자 마병장의 군화발이 거칠게서 총장의 앞을 가로막았다. 흑투성이 군화가 그녀의 시야를 가렸다. 어허, 아줌마. 보호자분은 그냥 앉아 계시죠. 이건 군대 교육입니다. 민간인이 낄 자리가 아니라고요. 마병장은 서 총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다. 뒤에서는 장중령과 한대위가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 총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마 병장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평범한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적의 심장을 겨누던 특전사령관 서지혜의 서늘한 살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만에 취한 마병장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읽지 못한 채 비웃음만 흘릴 뿐이었다. 서 총장은 아무 말 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전장 상황판을 그리고 있었다. 장태산의 오만함, 한승우의 방조, 마동철의 폭력, 이 모든 것이 증거였고 이 면회실의 모든 사람이 목격자였다.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과자 조각을 집으려 할 때 마 병장은 보란듯이 군화 뒷굽으로 과자를 지식여버렸다. 바스락, 과자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뼈가 부러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 병장은 지식여진 과자 가루를 현우의 손등에 툭툭 털어내며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 하는 신음과 함께 현우가 고통스러워하자서 총장은 테이블볼을 쥐어뜯을 듯 움켜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체적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맹세했다. 반드시 이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내 새끼를 구해내고 저 악마들을 단 한 놈도 남김없이 파멸시키겠다고. 저들의 파렴치한 민낯을 만천하에 까발리기 위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즉 선을 넘는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뒤편에 서 있던 장태선 중령과 한승우 대위는 팔짱을 낀 채 이 가학적인 연극을 관람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말리기는커녕 그들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마병장은 현우가 굴욕을 참으며 주워 담은 과자 봉지를 거칠게 낚아챘다. 동작 봐라. 한뱅이냐? 그는 보란듯이 과자 봉지를 거꾸로 뒤집어 탈탈 털었다. 과자 부스러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마병장은 흩어진 과자 조각을 군합발로 지식이며 비아냥거렸다. 어이, 강현우 일병. 사회에서 귀하게 자라서 그런가. 음식이 귀한 줄을 모르네. 바닥에 떨어진 거라도 감사히 먹어야지. 안 그래? 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떨리는 눈동자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서 총장은 아들의 눈 속에 담긴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살려달라는 무언의 외침을 읽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서 총장은 차분하게 눈을 깜빡이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조금만 더 버텨라. 엄마가 다 해결할게. 현우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바닥으로 몸을 숙였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이 흙먼지와 뒤섞인 과자 가루를 향해 뻗어갔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였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 총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아들의 손을 뻗지 못하게 막아서고는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마병장을 쏘아보았다. 그만, 도가 지나치군요. 당장 멈추세요. 단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마병장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코웃음을 쳤다. 하, 이 아줌마가 진짜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군대 짬밥이 똥구멍으로 들어갔나. 어디서 민간인이 훈계질이야? 마병장은 위협적인 태도로 서 총장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다. 당신 아들이 패급이라 정신교육 좀 시키는데 꼽냐? 꼬우면 아들 군대 보내지 말았어야지. 서 총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정신교육? 이건 교육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 유린입니다. 군법 위반이라고요. 군법. 아줌마가 군법을 알아? 마병장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짓더니 서 총장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쳤다. 비키라고. 늙은 게 어디서 힘자랑이야. 서 총장은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지만
특전사 출신답게 재빨리 중심을 잡고 버텼다. 그녀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뒤에서 구경하던 장태산 중령이 느긋하게 걸어 나왔다. 그는 마치 하찮은 벌레를 보듯 서 총장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보호자분, 소란 피우지 마시죠. 여긴 제 부대고 제 구역입니다. 강현우 일병 훈련시키는 건 대대장인 제 권한입니다. 어디 감히 민간인이 지휘관의 훈육에 토를 답니까? 쫓겨나고 싶습니까? 옆에 있던 한승우 대위 역시 거들먹거리며 비웃음을 날렸다. 어머님, 아드님 생각하시면 조용히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계속 이러시면 강일병 군 생활만 더 꼬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군인 만드는 과정이니까. 나대지 말고 저기 찌그러져 계세요. 서 총장의 시선이 장중년 장태상과 한대위의 계급장을 스쳤다. 무궁화 2개, 다이아몬드 3개, 부하를 지키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장교들이 오히려 병사들의 괴롭힘을 조장하고 즐기고 있다니. 썩어도 단단히 썩었다. 서 총장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점을 넘었다. 장중령은 마병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마병장은 득의양양한 표정으로 현우의 뒷목을 잡아 눌렀다. 들었지? 대대장님도 허락하셨다. 실시, 바닥 핥아서라도 다 먹어. 현우가 비참함에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얼굴을 묻으려 했다. 그때였다. 서 총장의 손이 재킷 안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손끝에 닿은 차가운 금속성 물체. 그것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니었다. 육군 최상위 지휘권자임을 증명하는 참모총장 전용 비와 비밀통신 단말기였다. 서 총장은 망설임 없이 단말기를 꺼내 들었다. 검은색 무광의 바디에 선명하게 박힌 금빛 육군 문양이 실내등을 받아 번뜩였다. 장중령과 한대위, 마병장은 그 물건의 정체를 짐작조차 못한 채 킬킬거렸다. 뭐야, 112에 신고라도 하시게? 하하하, 경찰 불러봐요. 군부대에 들어올 수나 있나. 장중령의 비웃음에도 서 총장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스치자 생체 인식이 해제되며 보안 통신망이 활성화되었다. 그녀는 저장된 단축번호 1번, 특전사령관의 직통 회선을 눌렀다. 신호 연결음은 짧았다. 단 한 번의 신호음.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즉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악인들을 심판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짧고 굵은 신호음이 끊어지자마자 묵직하고도 날선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충성. 특전사령관 중장 윤상철입니다. 총장님, 비화폰으로 연락 주시다니 무슨 위급 상황이십니까? 서 총장의 입술이 달싹였다. 그녀의 음성은 한겨울 만년설처럼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이면에는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경로가 흐르고 있었다. 윤 사령관, 나 서지혜다. 좌표 부른다. 이천 제3 공수특전 여단 비호부대 면회실. 현재 이곳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현역 병장에게 신체적 위협과 폭행을 당했고 해당 부대 지휘관인 대대장 장태산 중령과 중대장 한승우 대위가 이를 묵인 및 방조하고 있다. 더불어 내 아들 강현우 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가혹행위 정황까지 포착했다. 서 총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면회실 안에 쓰레기들을 차가운 눈으로 일별했다. 지금 즉시 UH-60 블랙호크 2대 띄워라. 육본 감찰실장과 헌병단장도 대동해. 목적은 이 부대 대대장과 중대장의 긴급 체포 및 지휘권 박탈이다. 수화기 너머에서 윤 사령관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다. 총장님, 지금 그게 무슨 폭행이라니요? 서 총장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복명복창할 시간도 아깝다. 질문하지 말고 실시해. 이건 육군 최상위 지휘관으로서 내리는 전시작전급 명령이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 서 총장은 칠흑 같은 무광 단말기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 서슬퍼런 통화 내용을 바로 앞에서 듣고도 장태산 중령은 상황 파악은커녕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다. 참, 아주머니 연기학원 다니십니까? 윤상철 사령관님, 블랙호크? 하하하. 한승우 대위 역시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마동철 병장은 마치 보란듯이 군화발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강현우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저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자신들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 자체가 불과 30분 뒤면 파멸의 구렁텅이로 처박히게 된다는 것을.
서 총장은 공포에 질려 어깨를 떨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지식여진 과자 부스러기가 묻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털어주며 낮지만 확신에 찬 어조로 속삭였다. 현우야, 엄마 믿지? 이제 정말 괜찮아. 딱 30분만 버티자. 엄마가 약속할게. 현우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따뜻하기만 했던 엄마의 눈동자가 지금은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안광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선 대한민국 50만 육군을 통솔하는 서지의 대장의 눈빛이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뒤집히기 시작했음을. 서 총장이 자리에 다시 앉자 면회실에는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장중령이 비아냥거리며 침묵을 깼다. 어디 112에라도 신고하셨나 봅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경찰 나부랭이가 위병소나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강인한 특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정당한 교육훈련을 했을 뿐입니다. 옆에 있던 한 대위가 거들먹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딘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민간인이 군 내부 기강 잡는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 그거 심각한 업무 방해입니다. 마동철 병장은 아예 대놓고 현우의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대고는 뱀처럼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협박했다. 야 강현우, 네 엄마가 노망이 나셨나 본데 덕분에 너 오늘 밤에 아주 재미있겠다. 각오해라. 내무반 복귀하면 네가 왜 태어났는지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현우의 핏기 없는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서 총장은 그 추잡한 협박을 다 들으면서도 태산처럼 굳건히 앉아 아들의 손등을 토닥였다. 현우야, 동요하지 마라. 저런 쓰레기들이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할 거다. 장중령은 서 총장의 태연함이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이봐요, 아주머니,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 여긴 대한민국 1% 특전사 제3여단입니다. 외부 압력, 청탁, 그런 거 안 통하는 곳이라고요. 서 총장은 장중령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서러운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30년 전 그녀 또한 이곳 특전사에서 청춘을 바쳤다. 707 특임대 시절 수도 없이 낙하산을 탔고 생사를 넘나드는 작전을 지휘했다. 그녀는 진정한 특전사의 긍지가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지 폐쇄적인 계급 사회 뒤에 숨어 부하를 괴롭히는 오만이 아니었다. 장태산 같은 자들은 특전사의 수치였다. 서 총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6시 42분. 계룡대 헬기장에서 이륙 준비 5분. 이곳까지 비행시간 25분. 넉넉 잡아 17시 15분이면 도착한다. 서 총장은 냉철하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놈들의 목을 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서 총장이 아무 말 없이 시계만 쳐다보자 장중령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한 듯 콧방귀를 뀌었다. 한대위, 저 아줌마 더 볼 것도 없다. 분위기 다 깨졌는데 그냥 애들 데리고 복귀해.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한대위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전 병력, 면회 종료. 즉시 내무반으로 복귀한다. 실시. 그 고함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병사들과 가족들이 깜짝 놀라 주섬주섬 짐을 챙겼다. 현우도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서 총장의 손이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자리에 고정시켰다. 묵직한 힘이었다. 서 총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한승우 대위를 올려다보았다. 물리적 체격 차이를 압도하는 거대한 기백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앉아라, 강현우. 서 총장의 명령